축구 승무패 44회차 목요일 %가 뜨기 전 첫 번째 나만의 분석법은 이렇게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 단통 소개를 하여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 이소룡입니다. 오늘도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번 주말에 펼쳐질 축구 승무패 44회차 14경기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축구 승무패 분석을 분석하며 오래 쳐다보고 또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전력이 좋은 팀인데 이상하게 특정 팀만 만나면 고전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조금 밀리는 팀인데도 유독 어떤 상대를 만나면 힘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 승무패를 볼 때 단순히 어느 팀이 강하냐 이것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어떤 축구가 나오는가입니다. 이른바 상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 경기력, 홈과 원정 공격과 수비 선수들의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맞대결에서 나타난 흐름을 함께 놓고 봅니다. 이번 44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가 현재 자료를 놓고 판단한 개인적인 최종 선택인데 답안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목요일 %가 뜨고 난 후에 단통과 마지막 단통은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축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왜 이 팀을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1번 경기 광주FC 대 포항 스틸러스. 저의 첫 번째 선택은 포항승. 첫 경기부터 살펴보자면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광주가 홈입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홈팬들의 응원도 있고 익숙한 경기장에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두 팀의 상성 관계였습니다. 최근 맞대결을 보면 포항이 광주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포항이 광주를 상대로 3-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런 결과가 한번 우연히 나온 것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포항은 광주를 상대할 때 경기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광주의 공격을 끊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광주의 장점은 빠른 공격 전개와 활동량입니다. 하지만 그 장점이 포항을 만났을 때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포항의 장점은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경기부터 홈팀 광주보다는 포항의 상성 우위를 믿어보겠습니다. 물론 광주 홈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44회차 첫 경기에서 저는 고민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번 경기의 최종 선택은 포항승. 이번 경기 제주 SKFC 대 FC 안양 저의 선택, 단통패. 두 번째 경기는 제주와 안양입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는 천적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안양이 제주를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 흐름에서도 안양이 4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는 홈에서 경기를 펼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분이 안양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양의 장점은 상대가 앞으로 올라왔을 때 빠르게 빈 공간을 파고드는 경기 운영입니다. 반대로 제주의 약점은 경기를 주도하려다가 수비 뒷공간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 경기의 싸움은 제주의 홈 공격력과 안양의 역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맞대결에서 보여준 안양의 자신감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제주가 홈이라는 점 때문에 고민은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성관계를 믿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최종 선택, 안양승. 전적 심층 데이터 앤 관전 포인트. 2026 시즌 맞대결 완승. 2026 시즌 치러진 두 차례 리그 맞대결 3월 2R, 5월 15R. 모두 안양이 2대1 스코어로 승리했습니다. 제주 원정 잔혹사 극복. 제주는 홈 2점을 안고 싸우지만 안양은 최근 제주 월드컵 경기장 원정 2연승, 2025년 11월 2대1승, 2026년 5월 2대1승을 거두며 원정 부담을 완벽하게 털어냈습니다. 전술적 상성. 제주는 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라인을 올리는 경향이 강한데 안양이 빠른 공수 전환과 공간 침투로 제주 수비 뒷공간을 정확히 공략하며 효과를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변으로 단통패를 1차적으로 소개를 하여 보는 것입니다. 3번 경기 FC 서울 대 대전 하나시티즌. 저의 선택은 단통 무승부. 이번 경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14경기를 분석하면서 어떤 경기든 억지로 승패를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울과 대전이 바로 그런 경기입니다. 서울은 홈입니다. 전력만 놓고 보면 서울이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대전은 상대에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입니다. 특히 서울과 대전의 최근 맞대결을 보면
한쪽이 계속해서 상대를 압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의 장점은 공격에서의 개인 능력과 홈 경기의 주도권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경기를 주도하고도 상대의 역습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은 반대로 화려한 공격보다는 조직적인 수비와 전환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대전도 이길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을 단통으로 선택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럴 때 제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무승부입니다. 양 팀이 서로의 장점을 경계하면서 쉽게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경기. 저는 그런 그림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의 최종 선택은 무승부, 4번 경기 충북 청주 대 전남 드래곤즈. 저의 1차 분석 선택은 전남승, 네 번째 경기는 전남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상대 전적에서 나타난 상성입니다. 최근 5번 맞대결에서 충북 청주는 전남을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전남이 3승을 거뒀고 2경기는 무승부였습니다.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때는 선수들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구에서 상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전술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상대에게 강하다라는 경험이 쌓이면 경기 중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남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경기를 단단하게 가져가는 힘입니다. 반면 충북 청주의 장점은 끈질긴 경기 운영입니다. 문제는 그 끈질김이 전남을 상대로 승리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과거의 결과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주를 선택하기보다는 상대 전적에서 나타난 흐름을 인정하겠습니다. 4번 경기 1차 분석 최종 선택은 전남승, 5번 경기 김해FC 대 경남FC. 저의 1차 분석 선택은 경남승. 5번째 경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김해와 경남은 프로리그에서 맞붙은 표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과거 상대 전적을 억지로 끌어와서 판단하는 것보다 현재 리그에서의 경험과 전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해와 경남의 프로리그 첫 맞대결에서는 경남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제가 보는 경남의 장점은 프로리그에서 쌓은 경험과 경기 운영 능력입니다. 김해의 장점은 무엇보다 도전자의 입장입니다. 잃을 것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팀을 상대로 경남이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면 경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무리하게 역배를 선택하기보다는 경남의 경험을 믿겠습니다. 5번 경기 최종 1차 선택은 경남승. 6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수원FC. 저의 선택, 수원FC 승 수원 더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관심이 가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름보다 기록을 보겠습니다. 최근 5번 맞대결에서 수원FC가 4승, 수원 삼성이 1승입니다. 상당히 분명한 흐름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에서도 수원FC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수원 삼성의 장점은 홈에서 나오는 팬들의 응원과 팀의 저력입니다. 하지만 수원FC는 최근 이 상대를 만났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축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의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계속 이겨본 팀은 한 골을 먼저 먹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패했던 팀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수원 삼성은 홈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FC는 최근 맞대결에서 만들어낸 자신감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더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6경기 최종 1차 선택, 수원FC 승. 이틀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화성FC. 저의 1차 선택은 무승부. 이번 회차에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는 경기입니다. 최근 맞대결 다수 경기를 보면 부산 2승, 화성 2승, 무승부 1번. 정확하게 균형입니다. 이런 경기를 만나면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승자를 고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장점은 공격적인 경기 운영과 홈에서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뒷공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화성은 반대로 수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화성이 부산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한 팀의 완승보다는 서로 장단점을 주고받는 경기로 봅니다. 부산이 공격하고 화성이 버티고 화성이 역습하면 부산이 막아내는 그림. 결국 90분이 끝났을 때 양 팀이 승점 1점씩 나눠 가질 가능성을 높게 보겠습니다. 7경기 최종 1차 선택, 무승부. 8번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김천 상무. 저의 1차 선택, 인천승. 여기서는 인천을 선택하겠습니다. 최근 5번 맞대결은 인천 2승, 김천 1승, 무승부 2번.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의 방향입니다. 2026년 2차례 맞대결에서 인천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한 번은 D대1, 그리고 최근에는 3대0.
저는 이 두 경기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인천의 장점은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면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경기 운영입니다. 김천의 장점은 활동량과 조직력입니다. 하지만 인천이 김천을 상대로 2번 연속 승리했다는 것은 김천의 장점이 인천 앞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홈입니다. 저는 최근 상성에 홈 2점까지 더하겠습니다. 10경기 최종 1차 선택은 인천승. 5번 경기 부천FC 대 전북현대, 저의 1차 선택은 부천승. 이번 44회차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경기입니다. 전북이라는 이름만 보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전북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번 멈춰 서겠습니다. 축구 승무패는 이름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여 봅니다. 부천은 전북을 상대로 공식 맞대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K리그1 맞대결에서도 부천이 전북을 3대-T로 이겼습니다. 부천의 장점은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성입니다. 반면 전북의 장점은 역시 경험과 선수 구성입니다. 그런데 전북이 강팀이라는 사실과 이번 경기에서 전북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부천이 전북을 상대로 부담 없이 싸울 수 있다는 점을 봅니다. 전북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부천에게는 도전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심리적 차이가 경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의 가장 과감한 단통으로 부천을 선택하겠습니다. 9번 경기 최종 1차 선택은 부천승. 10번 번 경기 울산현대 대 강원FC, 저의 1차 선택은 무승부. 이 경기는 정말 어렵게 보입니다. 울산은 홈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울산은 강원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온 팀입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울산 1승, 강원 2승, 무승부 2번 넛. 오히려 최근 흐름에서는 강원이 앞서 있습니다. 울산의 장점은 홈에서 경기를 지배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강원의 장점은 울산이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생기는 공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성입니다. 울산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수록 강원이 역습할 공간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제가 강원승을 단통으로 가기에는 울산 홈이라는 변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가운데를 선택하겠습니다. 10경기 최종 1차 선택은 무승부. 11번 경기 서울 이랜드 대 안상 어리너스, 저의 1차 선택은 서울 이랜드 승. 이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 서울 이랜드가 상당히 편안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서울 이랜드 2승 3무, 패배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록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서울 이랜드의 장점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입니다. 반면 안산의 문제는 경기력이 흔들릴 때 실점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 이랜드는 안산을 상대로 6개0이라는 큰 승리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이랜드가 안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축구는 과거 기록만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를 만나서 계속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서울 이랜드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끌고 갈 가능성을 높게 보겠습니다. 11경기 최종 1차 선택은 서울 이랜드 승. 12번 경기 대구FC 대 충남 아산, 저의 1차 선택 대구 승. 대구와 충남 아산은 상대 전적 자체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차례 맞대결에서는 대구가 2승, 충남 아산이 1승입니다. 최근 맞대결도 대구가 3대-T로 승리했습니다. 대구의 가장 큰 장점은 공격력입니다. 상대 수비가 한번 흔들리면 연속해서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의 장점은 끈질김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따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홈에서 대구가 공격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결국 한 골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2경기 최종 1차 선택은 대구승. 13번 경기 김포FC 대 천안시티, 저의 1차 선택은 김포승. 여기는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상성관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통산 맞대결에서도 김포가 천안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의 장점은 수비 조직력과 경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천안의 장점은 공격에서 한 번 흐름을 타면 상대를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포를 만났을 때입니다. 천안이 공격을 시도하면 김포가 공간을 차단하고 김포가 공을 잡으면 천안의 수비를 흔드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김포를 가장 안정적인 단통 후보 중 하나로 보겠습니다. 13번 경기 최종 1차 선택 김포승.
14번 경기 파주 프론티어 대 성남FC 저의 1차 선택 파주 승.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조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은 이미 2026년에 한번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경기에서 파주가 성남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에는 파주가 홈입니다. 물론 성남 입장에서는 지난 패배를 되갚아야 합니다. 복수심과 동기부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파주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한번 이겨봤다는 자신감입니다. 축구에서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홈에서 그 자신감이 더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남이 전력에서 앞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 경기에서 파주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서 저는 조금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14경기 최종 1차 선택은 파주 승, 44회차 최종 단통 선택을 소개하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14경기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해운대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이번 44회차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강팀을 찾는 것보다 강팀이 넘어질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축구 승무패 14경기를 모두 마치려면 14경기를 모두 완벽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경기와 끝까지 고민해야 하는 경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다가오는 축구 승무패 44회차에서는 포항, 안양, 전남, 경남, 수원FC, 인천, 서울이랜드, 대구, 김포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타의 대전, 부산대 화성, 울산대 강원의 3경기는 승부보다 무승부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과감한 선택은 부천과 파주, 전북과 성남이라는 이름값을 놓고 보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90분 동안 누가 더 잘 싸우느냐, 그것이 승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4회차는 남들이 많이 선택하는 길만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확인한 자료와 상대 전적, 상성관계,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놓고 내가 직접 마킹한다면 어디에 찍을 것인가 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포항승, 안양승, 서울대 대전무, 전남승, 경남승, 수원FC 승, 부산대 화성무, 인천승, 부천승, 울산대 강원무, 서울이랜드승, 대구승, 김포승, 파주승. 이것이 이번 축구 승무패 44회차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이 바라보는 14경기 단통 방향입니다. 물론 축구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공은 둥글고 한 번의 퇴장으로 경기 흐름이 바뀌고 한 번의 실수로 90분의 노력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적중을 장담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축구 승무패 44회차 과연 이 선택 가운데 몇 경기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까요?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끝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만든 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의 채널에서는 끝까지 분석하고 끝까지 도전하고 결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 이소룡이었습니다.